2014 남북분단 69주년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는 탈북 청년 50명이 뭉쳤다. 3월부터 준비해온 탈북 청년들의 합창이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8월 14일 독도에서 열렸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운명처럼 불리게 된 이름 탈북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북에서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요. 남에서는 역사의 세월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 사회의 계륵 같다고. 하지만 그들은 독도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홀로섬인 자신들의 정체성과 공감했다. 이번 탈북 청년 50명은 독도에서 남북을 잇는 통일의 징검다리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며 전 세계의 통일을 촉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콘서트를 펼친 것이다. 동해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독도. 그곳에서 가수 이승철 씨가 직접 작곡한 그날에와 홀로 아리랑을 합창한 통일희망 원정대. 탈북 청년들과의 아름다운 만남, 위두유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앞서 영상을 잠깐 만나보셨는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이번 탈북 청년 독도 원정 때 행사를 주관한 탈북 청년 모임의 위드유 박영철 대표님 그리고 대외협력 팀장을 맡고 있는 윤일건 기자님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주셨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준비가 막바지일 것 같은데 박영철 대표님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이 행사는 사실 독도 원정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사를 했었는데 독도 원정대 이거를 놓고 보자면 저희가 올해 1월 17일 날 이제 임원들이 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원들이 모여서 올해는 무엇을 할까라는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모여서 그 중에 이제 그 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독도는 우리 아이콘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독도로 가자. 그래서 무작정 이제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작년에 마중물 음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불렀던 노래가 홀로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아리랑에 대한 그 가사 내용이 굉장히 저희랑도 이제 비슷하고 또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독도로 찍자. 네. 윤일건 기자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위드유에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 또 이 준비 과정은 어땠을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독도를 가자고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탈북 청년들, 그러니까 직장인 청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위드유가. 탈북 청년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자기 시간을 짜내가지고 자그마한 음악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회를 해서 수익금을 저희 이제 탈북 청소년 후배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비록 많지 않지만 우리가 탈북자들도 한국 정부나 이제 사회에서 수혜만 받는 그런 어떤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돕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자그마한 음악회를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음악회에서 저희가 불렀던 주제가가 홀로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독도는 외로운 섬 같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다. 그런 존재가 독도다. 그러면 탈북자들도 독도처럼 외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탈북자라는 존재는 북한에서는 배신자라고 욕을 먹고 또 한국에서는 적응을 못한다고 또 외면받고 이런 존재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로운 존재지만 사실은 통일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탈북자들 희망의 눈으로 봤을 때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탈북자들은 독도와 같이 통일시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독도와 같다. 그래서 독도에 가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신년 모임에서 독도에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됐죠. 예. 그렇게 들으니까 참 의미가 있고 위드유라는 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들어보니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저희 위드유는 다 이제 그 멤버들이 다 직장인이에요. 각자 자기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1년에 처음 이제 그 주선혜 교수님이 고문으로 계시면서 같이 이제 거기서 청년들이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끼리 그냥 그 친목도모식으로 계속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 이게 우리끼리만 만나가지고 그냥 수다만 떨다가 끝나겠다. 뭔가를 좀 하나 좀 해보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예전에 그 어둡고 잘못 인식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좀 변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요. 근데 탈북 청년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남한 청년들도 같이 있는 같이.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저희 멤버는 순 그 탈북 청년들만 아, 있고 가입 조건에 저희는 들어갈 수 없군요. 아, 저는 안 되는군요. 또 하나는 이제 다 직장인들이에요. 가입 조건이. 네, 그래서 남한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좀 같이. 근데 이 독도 원정대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선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 위드 그 정예 멤버만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네.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위드의 정예 멤버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정예 멤버는 8명이죠. 여덟 저희 명이고? 임원들이었고 아, 8명? 예, 후배들과 같이 이번에는 가자라는 네.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선발 기준은 사실은 까다롭지는 않아요. 까다로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은 좀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다 뿌려가지고 자발적인 모임을 유도를 했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 한 55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모이는 날짜와 뭐 이제 뭐 녹음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세하게 준비를 잘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야 니네들은 무조건 여기에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된다. 좀 약간 들어오고 나서는 좀 이제 좀 엄격하게 했죠. 예. 그 참여 조건은 뭐 나이는 예, 나이도 있습니다. 예. 나이는 35세까지. 35세? 네. 난 아무 말도 안 할래. 아 왜냐하면 저희가 35세까지 기준을 정한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이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네,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이제 그 윗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그 오래 살다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식이라는 게 사고 방식이 이제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이제 확 바뀌는 건 없지만, 네네네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은 아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건드려주면 예, 잘 따라오거든요. 아, 나만 예. 35세 이상은 안 그렇습니다. 아직 네, 이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실 그 작년에 그런 음악회를 하고,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제 다 보면 결혼한 친구들이에요. 결혼하고 애도 있고 네. 그 독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희생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이제 가족과 주말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네. 헌신해야 주중에도 되고. 계속 일종의 그런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족들로부터 또는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작년에 음악회에 이어서 이번 행사까지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탈북자 사회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먼저 저희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사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윗세대들 중에 그 성공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그 안 좋은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이제 각인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그 피해를 우리 청년들이 보는 거예요. 저희 또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한국 청년들도 취직하기 힘든데 그 탈북자라는 어떤 편견과 딱지 때문에 취직하기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미지와 이런 편견을 누가 바꿔야 되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바꿔야지 누구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사명감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또 소박한 꿈과 비전들이 너무 이제 크게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독도 원정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35세 이하의 탈북 예, 청년들. 탈북 청년. 그러니까 그 기준은 선발 들어올 때는 크게 제약 조건이 없이 일단 35세 미만이면 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독도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독도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들어와서 3월 14일 날 저희가 이제 출정식을 했는데 네. 그 8월 14일 저희가 이제 독도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광복절 전날에. 그러면 5개월 동안 저희가 그동안에 합창 연습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해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수 이승철 씨가 저희한테 선물한
곡까지 해서 홀로 아리랑해서 두 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도 가는 비용을 과거에 탈북자들이 탈북자 단체가 행사를 했던 그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정부라든가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그 이제 비용이라든가 기획을 다 해주고 탈북자들은 그냥 초청돼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이제 연기자에 불과했고 무대는 다른 분들이 다 만들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배우가 되겠느냐. 우리가 기획자가 되고 연출자가 되보자 해서 작년에 음악회를 시작했고 이번에 독도도 기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독도 가는 비용도 우리 스스로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어떤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바자회를 해서 그 바자회에 이번에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참석해서 자기가 관료비는 자기가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바비를 받아가지고 독도 가는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지만 독도에 가기까지는 많은 그런 절차가 있고. 그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통과한 친구들만 독도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한 친구가 지금 42명이 됐습니다. 한 10명 내로 네. 이렇게 나가. 그렇죠. 이제 본인이 출석률이 낮아서 탈락한 친구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이제 못 가겠다고 한 친구도 있고. 예.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다른 이제 NGO 단체 보고 하면 뭐 40명이 모였다 해도 반 이상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초반에 저희도 55명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한편으로는 이제 좀 걱정도 됐거든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끌고 갈까, 데려갈까. 이제 뭐 한 20명만 남으면 네. 잘 남는 거다. 20명 마지막 데려가는 거 독도 목표로 들어갈 때 하자. 20명만 들어가도 성과다.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죠. 근데 하나 안 들어가도 생각 외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 참여를 하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고마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래요. 좀 들어보니까 그냥 급히 조직돼서 급히 네. 으쌰으쌰해서 뭐 급히 그냥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기획해보고 세워보고 한번 올려드리자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응집되는 네, 네.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셨기에 이 시간 앞으로 이제 다가올 8월 14일이 더 기대되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승철 씨가 네. 이번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네. 이게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예, 사실 저희 위두유라는 모임 자체는 그 기독교 모임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물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에 독도 원정대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는 뭐 불교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저하고 이제 박영철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작은 꿈 하나, 작은 씨앗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 열매를 맺어주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느꼈냐?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기획은 우리가 한다고 해도 어떤 좋은 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간 이제 그 기독교 문화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재단인데요. 거기 이제 문혜란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는데 합창을 좀 잘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독도에 가서 하기 때문에 좀 잘 부르고 싶으니까 좀 그 뮤지션을 한 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합창 연습을 좀 지도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그 문혜란 대표님께서 일단 그 배일환 교수님이라고 이하여대 배일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팀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합창을 부를 때 우리가 독도에 가서 연주를 해줄게. 또 문혜란 대표님 통해서 그 다음에 만난 분이 그 이승철 씨의 그 부인 되시는 박현정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그때가 3월 말에 만났는데요. 저희가 부탁했던 것은 좀 합창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음악가 선생님 한 분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곡을 한 곡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홀로 아리랑만 한 곡 부르기보다는 좀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데 곡을 하나 선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그 사모님도 본인이 이제 작곡가가 아니시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확실한 확답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이제 사모님 통해서 부인 통해서 전해 듣고 이승철 씨의 마음에 이제 그런 이제 감동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함께 독도에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입하면서 일이 엄청나게 커져 버린 거죠.
진짜 이 보면은 계획은 처음에 계획은 정말 작은 그냥 독도에서 노래를 그렇죠. 부르자는데 그거를 또 쌓여서 정말 커지면서 예. 네.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계획하는 거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이루신 건 여호와라는 말씀도 있듯이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독도에서 부르실 노래가 이제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하고 네. 이번에 뭐 이승철 씨가 참여하신 그 그날에라는 노래 이렇게 두 예. 곡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홀로 아리랑과 이제 그날의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의 그 사람들이 좀 이제 정치색을 좀 배제하고 이제 좀 흥얼흥얼 좀 이제 입으로 나오게 이제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좀 편곡해달라 그 얘기를 이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곡이 그 그날에라는 곡을 이제 선택해 주셔가지고 예, 어떤 느낌이에요, 그날에? 감동적이죠. 그날이라는 노랫말에는 통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통일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가사 내용을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 웃어주기로 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만날 때 만나자. 너에게 네가 힘겨웠던 그 순간에 그 내가 불러줄 위로해줄 노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그날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때를 이제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날이 결국은 그 은유적으로 통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의 그날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는 친구들, 뭐 두고 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당신들을 잊지 않았노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통일이란 말이 없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이제 그 통일의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 노래가 8월 15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 탈북 청년들 그 50명이 예. 딱 이렇게 독도에서 진짜 이거 그게 진짜- 굉장히 큰 의미와 아주 귀한 순간이 될 것 같은 그게 기대가 참 되네요. 그냥 뭐 물론 독도에 가서 뭐 통일에 대한 그 의미도 있지만 또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독도에서. 예, 그렇죠. 진짜 이제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통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그런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네. 참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 청년들이라는 존재는 저희 스스로는 자부심이 있고 꿈이 있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또 사회에서 봤을 때 탈북 청년이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평소에 이승철 씨하고 만날 수가 없죠. 저도 못 봤어요. 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맞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함께 이승철 씨와 저희가 노래를 불러서 이제 독도에서 불러서 그게 이제 신곡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엔에도 갈 계획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갈 계획, 가서 하버드대에서도 공연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내겐 꿈이 있어 빛바랜 사진처럼 간직한 먼 훗날 널 만날 때 들려줄래 노래 힘을 내 그날에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그땐 서로를 향해 웃어주기로 해 기도해 그날 위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야.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탈북 청년 합창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탈북자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먼 훗날 너 힘들 때 일으켜준 노래 힘을 내 그날에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눈물이 이번 콘서트에 대한 감회 사실 저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맞아. 조금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감회실까? 정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사실 홀로아리랑이랑 그리고 그날에라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오디션도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와 같이 노래를 다 음치에 박치에 해가지고 진짜 형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편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또 이제 다듬고 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목소리 좀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가지고 그 연습을 쫙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저는 이제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쫙 뿌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그걸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이제 혼자서 이어폰 끼고 이제 직원들이 보고 말고 끼고 이제 먼저 홀로아리랑을 먼저 들었었거든요. 딱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제 아내한테 카톡으로 막 보냈거든요. 이거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난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가는 원정대 조원들한테도 제가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조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진짜 찡하다. 가슴이 찡하다. 네. 그래서 그 42명의 그 가슴 찡함을 사실 독도까지 가져가고 또 그 이후에도 사실 독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다른 일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또 저희 그 스스로가 또 북한사의 그 이미지를 좀 바꾸고 또 남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떻게 좀 융화되는 그런 날을 위해서 좀 열심히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합창 같은 걸 이렇게 할 때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합창이라는 게. 왜냐면 네. 그 목소리도 다 다르고 또 네. 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가수분들도 하기 힘든 게 합창인데 네. 합창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아니면 진짜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 같은 거는 없었나요? 어려움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더 힘드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탈북보다 박 더 힘들어요. 대표님, 박 대표님 네네네. 노래 잘하세요? 잘하세요? 못해요. 그죠? 사실은 그게 이제 노래 못하는 게 우리가 가수가 아니니까 그 노래를 못하는 거를 이제 잘하게끔 만들어서 그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그게 순수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혹시 음치나 뭐 박치나 이런 게 조금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음치박치 자기가 음치박치 그 음이 맞다고 생각해요. 맞으니까 자신 있게 내뱉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서 아내랑 같이 노래방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박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독도에 가서 홀로아리랑이랑 그날에 부를 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박치도 많이 교정이 되시고 근데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교정이 됐다. 근데 그게 결정이 개별적으로 된다고 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노래만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혼자서 부르면 이제 음정이 그렇죠. 이제 네. 틀릴 수도 있는데 이 합창이 참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틀리다가도 그 기본 흐름에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혼자 부르면 음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뭐 박치가 될 수도 있는데 전체로 가게 되면 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역자들이 손잡고 함께 가야지 나 혼자 잘난 것처럼 먼저 가다가는 잘못된 길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합창도 개별적으로 오디션 봤을 때는 진짜 한심해요. 정말. 예, 근데 모아서 하니까 우리가 한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윤 팀장님은 평소에 노래 즐겨 하시는 편이셨어요? 저는 노래를 워낙 즐겨 했고요.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 같은 청년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화음을 낼 수 있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 수 있게 한 게 또 이승철 씨가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게 거죠. 진짜 예. 이 한 명은 다 못 부르기 때문에 네. 서로 안 틀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창으로서는 더 멋있게 네,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내가 튀면 너무 내가 못하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안 틀려고 서로 이렇게 하다 그래서 보니까 음을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내가 뿅뿅 튀게 안 하고 이렇게 우하게 이렇게 네, 붙이게. 네. 어. 합창이 원래 그 자기만 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거기 한 때문에. 덩어리가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도 있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희가 녹음을 뜨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녹음을 뜨는데 그 윤 팀장이 되게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박자도 제일 잘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승철 씨 그 녹음실에서 이제 그 한 줄로 쫙 서서 하는데 이제 혼자서 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윤 팀장 뒤로 가, 뒤로 가. 마이크에서 멀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혼자서 솔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예. 근데 합창이 저희도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이제 잘한다고 본인도 좋은 게 약간 아니고. 욕심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의 이제 와 후일담, 욕심이. 누구이고 후일담.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지금 결과는 참 아름답게 그래도 만져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왔지만 이게 몇 달에 걸친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중간에 혹시 막, 야, 이건 좀 아무래도 무리 아니야? 그냥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세요?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5개월 동안 사실은 야 이거를 왜 하지 우리가 그래서 모였을 때도 임원들이 8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굳이 이거 해야 되냐? 충분히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할까? 그런 이제 얘기도 막 나눴었거든요. 이제 각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교회에서는 그 직분을 또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또 가정 나름대로 또 그걸 또 소화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위드유라는 그 우리 그 모임에서도 이제 탈북 청년들을 끝까지 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과 그 어깨 무거움을 그거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거 하나 이제 놓치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눈치 봐야 되고 저기도 눈치 봐야 되고 학생들도 끌고 가야 되고 뭐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사실은 좀 심적으로는 좀 힘들었었죠. 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마중물 음악회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됐어요. 어차피 미니 음악회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 인디밴드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개그우먼 김효진 씨 이런 분들도 모셨거든요. 그래서 재능 기부로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임원들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합창 연습만 하면 됐죠. 그런데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주업은 자기 본연의 직장이 있지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직장 일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퇴근 후에 이제 모여서 했던 것인데 올해 이제 독도를 계획을 할 때도 그렇게까지 직장인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분량만큼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부터 이승철 씨 신곡이 만들어지고 저 이승철 씨가 적극적으로 나도 독도에 같이 가자 이렇게 되면서 일이 갑자기 커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곡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를 하나 따로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서 그냥 한 곡 부르고 나오면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울릉군청에서 독도 평화와 울릉군청 행정선을 또 대여를 했어요. 네, 그걸 또 끝까지 빌려서. 내려가서 예. 사무관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또 진짜 못하면 안 되는 상황. 일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까지 이제 근무 시간에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그 또 톱 가수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이승철 씨한테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이 친해지고 해가지고 사실 저의 심정은 황새 쫓아가다가 개구리 가랭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너무 그러니까 톱 가수하고 큰 그런 영향이 있는 분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영향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이제 맞추기가. 그래서 정말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도 이제 우리 대표랑 저희가 중심을 잡은 건 겁니다.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못 지켜도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을 하고 55명하고 독도에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한 약속만은 우리가 지키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약속은 지키자. 그래서 그래요. 그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아유, 생각합니다. 잘 버텼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그 자기가 잘나서 뭔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개그맨 예. 할 때 그냥 재미로 즐거움으로 한번 시험 볼까 됐는데 한 번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됐는데 되고 나서 뭐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네. 왔는데 아마 이렇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을 들인 것 뿐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럼요. 해서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위드유를 예, 네, 보게 되시고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궁금한 게 그 이승철 씨가 네. 엄청난 뮤지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각 그 가수들이 리허설 할 때 보면 야, 그 프로페셔널함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시고 다 각자의 그 색깔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승철 선생님은 이 합창단에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궁금해요. 자 너희들
가야 되는 독도까지 가야 되는데 노래를 제대로 불러서 가야 되지 않겠냐. 굳이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니네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그래도 가서라도 뭐 입번 끝 할 때도 막 오차가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을 막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꾸지람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예. 단호한 선생님이죠. 네, 단호하게. 되게 이렇게 칼같이 딱 네, 카리스마 넘치고. 네, 근데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으니까 이게 그 애들이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워낙 저희도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탈북자들이 되게 뭐 청년들이 모두 그렇죠. 산만하잖아요. 되게 산만하고 또 자기 딴 생각이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8월 7일 날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 그때도 마지막 연습을 할 때도 이제 모두의 눈빛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대표님하고 기자님도 굉장히 좀 특별한 그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감을 좀 한번 한마디씩 좀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의 비전과 네. 기대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최초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통일 세대의 징검다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 세대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그 아픔이 많아요. 그 아픔이 지금은 점점 잊혀져 가거든요. 그 1세대들이 점점 이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하면서 통일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게 동경에 대한 게 없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2세대인 탈북 그 청년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그 남한과 북한의 그 통일을 이루는데 조그마한 이제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 그러면 이제 저희 스스로가 나서서 또 이제 그 통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독도뿐만 아니라 그 어디를 가든지 통일을 위해서 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 팀장님은 어떤 생각? 예,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박 대표는 친구들을 많이 챙기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대외협력 팀장으로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위두유란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는 아직 비영리법인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디 소속된 단체도 아니고요. 올해 독도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유명한 분들도 붙여주시면서 일을 크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드유라는 그 이름이 그 영어로 이제 위드 그다음에 이제 대문자 유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 유의 의미는 그러니까 발음으로는 당신이라는 의미도 있죠. 유, 당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통일을 위해서 당신과 함께 갑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는 또 유니피케이션의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유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다 포용하는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 국민들과 똑같이 우리 탈북 청년들 중에도 뭐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뭐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국민의 또 한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성향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향이 북한 북쪽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영남 지역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의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남 출신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호남 출신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쪽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동서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악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남북 통일 시대에 그때 분명히 또 남북 지역 간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또 북한 사람들도 우리 친구고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우리 친구잖아요. 그러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 악교와도 같은 역할, 징검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통일해서 다 함께 가자. 사실 위두유라는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라든가 어떤 저희의 비전과 꿈이 과연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그래요. 오지현 씨 네. 얘기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뭐 일단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마음만 드리지만 하나님 그 마음 하나만 받으셔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정말 이 탈북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그렇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정말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걸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북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참 굶지 않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마음들은 정말 뜨거운데 정작 그렇게 뭔가 이렇게 먼 대상을 향한 기도들은 뜨겁게 나가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탈북민 친구들 2만 6천 명의 이 친구들 먼저 온 통일인 이 친구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탈북민 친구를 좀 품어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두 분 만나면서 함께 하게 됐고요. 앞으로 위드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들 저희들이 함께 또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